안녕하세요. 이제 빛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카메라만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3JS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빛의 종류들과 실제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그림자는 어떻게 추가하는지, 이러한 개념들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카메라에 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없을 뿐입니다. 빛이 없죠. 여기다 바로 빛을 추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배워볼 빛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Ambient Light, Directional Light, Hemisphere Light, Point Light, Rect Area Light, Spotlight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Ambient Light부터 추가를 해볼게요. 변수부터 등록을 해줘야겠죠? Ambient Light 3 하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Ambient Light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빛의 컬러를 추가를 해볼 건데요. 가장 무난하게 흰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추가해주고 나서 씬에다가 빛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Ambient Light 좀 전에 등록해놨던 변수를 추가해주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흰색이 됐죠. 근데 이 Ambient Light라는 것은 모든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저녁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이 빛에는 그림자 개념이 없어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빛인데요. 여기에다가 빛이 너무 세서 그런데 컴마하고 두 번째 값을 입력을 하면 첫 번째는 컬러에 대해서 스트링으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0.1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다시 오브젝트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0.3 정도로 한번 늘려볼게요. 점점 더 밝아지죠. 얘를 8 정도로 하면 하얗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렌지 컬러 헥사값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황색 빛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디렉셔널 라이트는 특정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는데요. 해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도 가능한데 그림자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요. 이번엔 빛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 하고요.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잠시 여기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이 뒷부분에도 역시 컬러 값과 인텐시티를 넣으면 되겠죠. 컬러 값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컬러 값은 그냥 흰색으로 이번엔 바꿔볼게요. 그리고 세기는 0.5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씬에다가 추가를 해줘야겠죠? 저장.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흰색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잠시 제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회색 처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위치라는 것을 추가를 해볼 겁니다. 디렉셔널 라이트에다가 포지션 셋. 저번 시간 카메라 때도 셋이 있었죠. X축, Y축, Z축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는 1,1,1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그 이유는 빛이 이 가운데 있다가 우측, 그러니까 1,1,1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측에서 이 오브젝트 방향으로 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라이트마다 헬퍼라는 것을 제공하는데요.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한 헬퍼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변수는 디렉셔널 라이트니까 DL만 따서 DL 헬퍼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코드를 짜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면 이 앞부분은 변수명이기 때문에 저를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new 3 하고요. 디렉셔널 여기 보시면은 헬퍼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 안쪽에다가 입력하는 값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값은 하나인데요. 어떤 값을 여기다가 넣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사전에 등록해놨던 변수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 값에 대한 이제 헬퍼를 얘한테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컴마를 쳐보면 두 번째는 이제 사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표시되는 그래픽을 이제 사이즈를 몇으로 할 거냐인데 대략 0.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씬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씬 add dl 헬퍼 저장을 해보면 여기에 뭔가 생겼는데 희미하게 선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배경색과 이 라인색이 동일해서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이 헬퍼 뒷부분에는 컬러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티가 나도록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라인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워봤던 개념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볼게요. 이 FOV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120 정도로 한번 수정을 해보면 조금 더 광각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조금 더 뭔가 선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 부분을 여기 값을 0.2 정도로 작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좀 잘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오브젝트 방향으로 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빛을 X축만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쏘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서 오브젝트 방향으로 빛을 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C는 이번에도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빛이 없는 상태로 됐는데 이번에는 헤미스피어 라이트를 한번 배워볼게요. 헤미스피어 라이트도 동일하게 이제 컬러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여긴 좀 특이한 게 두 가지 값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하나는 스카이 컬러고 하나는 그라운드 컬러예요. 그러니까 하늘색과 지상색을 두 가지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하늘색을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색은 파란색으로 하고요. 이제 지상색은 빨강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은 인텐시티는 1 정도. 그럼 씬에다가 바로 추가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하늘에 있는 블루와 땅에 있는 그 레드를 받아서 표현되는 색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메라의 위치를 좀 위로 올려볼게요. 1 정도로 올려보면 이렇게 윗면은 같이 파랗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색상과 바닥에 있는 색상을 동일하게 이어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박스 지오메트리보다는 스피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스피어 지오메트리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꿔보면 구 형태인데 상단에 있는 파란빛과 하단에 있는 빨간빛이 양끝은 센데 중간에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처럼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가셨죠? 여기에 빛의 강도를 1이 아니라 0.3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의 컬러나 주변 광들과 하늘과 땅에 대한 컬러까지 같이 곁들여서 어떠한 특정한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도 잠시 꺼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포인트 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번에 포인트 라이트는 그냥 흰색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 오브젝트 가운데는 0,0,0의 빛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0.5만큼씩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에 대한 코드도 빠르게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해보면 조금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죠. 포인트 라이트가 우측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2 정도로 변경을 해보면 왼쪽으로 오브젝트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헬퍼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보통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전구를 여러 개를 여기다가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추가해볼까요? 이 끝에다가 변수명만 빠르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구가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는 방향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구가 이 아래가 잘려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바닥 때문인데요. 큐브의 위치를 한번 위치를 옮겨 볼게요. 됐네요. 이렇게도 빛 추가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기존에 했던 부분은 다 주석 처리로 씬에다 추가하는 부분만 지워볼게요.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도 이번엔 흰색으로 똑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값은 3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위스와 하잇에 대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가로로는 대략 2 정도, 세로로는 1 정도, 그리고 강도는 0.5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해보고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포지션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0.5, 0.5, 1. 그러면 약간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기를 조금 더 세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에 쓰인 이 라이트를 룩겟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렉트 라이트 하고요. 룩겟 하고 0,0,0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있던 빛이 이 오브젝트를 향해서 0,0,0을 향해서 빛을 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오브젝트의 값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하면 빛에 굉장히 은은하게만 표현이 되고 점점 들어오면서 빛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표현해서 이 빛과 오브젝트의 위치와 카메라 이런 것들로 이 씬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기존의 씬에 추가했던 거는 주석 처리를 해주고 스포트라이트라고 하고요. 여기도 색상을 흰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강도도 0.5 정도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쉽죠? 좀 귀찮을 뿐이지 이렇게 빛을 어떻게 변수 등록을 하고 그 속성 값을 입력하고 씬에 추가하고 이것만 이제 익숙해지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각각의 빛들이 어떤 성향인지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서 혹은 공연장에서 특정 위치를 대상으로 세게 빛을 쏘는 것을 스포트라이트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빛을 보면 은은하게 퍼지기보다는 명확하게 그 위치를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렉트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물체의 재질이 여기에 보시면 메쉬 스탠다드 매트리얼